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도로 위에서 경찰을 보조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모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세종에서 태어나 택시 운전자로 외길을 걸어오면서 현재는 모범 운전자 연합회 세종지부 회장으로 봉사와 헌신을 하고 계시는 유학준 회장님과 오늘 살아가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종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세종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유학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모범 운전자는 어떤 과정으로 선발이 되나요? 네, 저희 모범운전자 자격은 네. 사업용 차량으로서 1년 이상만 그 경력을 갖고 계시면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춥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용 차량으로 1년 이상 운전을 하신 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모범 운전자 활동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 모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에도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 활동하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그 학교 스쿨존 네. 그 캠페인 활동, 네네.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사에 활동하고 있고요. 네네. 경찰도 업무를 보조해서 교통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호기도 좀 잡고. 이 도로 위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보조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모범 운전자분들은 총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북부에 네네. 35명 정도 되고 네. 남부경찰서 소속에 한 50명 정도 됩니다. 100명 가까이 네.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범 운전자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익숙한 거는 모범 운전자들은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 사업용 차량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나요? 네, 주로 저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좀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차 기사님들 또 버스, 화물 다양하게 네. 가입돼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생업 이외 시간을 활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택시 하시는 우리 운전자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도 있어요. 네. 이 연합회 소속으로 우리 세종 지부가 있는 거죠? 네. 예. 전국 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네네. 세종시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국 연합회에서는 우리 유학준 회장님께서 감찰총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역할은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감찰총장은 네네. 전국 그 사단법인 18개 지부를 순회하면서 네. 주로 이제 복장이라든지 차에 부착물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찰하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정명령을 좀 할 수 있게끔 공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모범 운전 택시나 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복장부터 또 네. 차량부터 다른데 그런 것도 또 서로 이제 잘 관리를 해가시면서 어떤 자존감도 세우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딱 확고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범 운전자들의 봉사 활동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시민들의 일상 속에 굉장히 가깝게 와 계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세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네네. 그 아이들 등교할 때 예, 스쿨 전 근무 또 이제 또 행사에 나가서 교통 근무도 하고 예예. 또 도로에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또 RH 근무라고 그래서 네. 신호기 이제 차 밀리는 데 가서 신호기를 잡아서 좀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특히 이제 복잡한 출퇴근길 그 러시아워 시간대에 수신호 해주시는 우리 네. 모범 운전자분들을 많이 뵌 느낌이거든요. 그 수신호도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 이제 네. 수신호 교육을 다 1년에 한 번씩 네네. 그
해요. 경찰청 소관으로 해서 네네. 경찰이 나와서 수신호 교육도 하고 네. 그 신호기 교육도 하고 신호기 네. 이제 작동 방법을 좀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뭔가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특히 스쿨존 활동하시다 보면 이제 어린 학생들의 등교를 도와주시는데 또 보람도 느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예,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제 예.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들하고 이렇게 주로 이제 같이 예, 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인사할 때 네. 기분 좋습니다. 뭐 인사하고 갈 네. 때 네. 일부러 와서 인사를 하고 네. 가는 아이들이 참 좋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우리 세종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행사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또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보람도 느끼시지만 또 힘든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행사장에 가면은 네. 주로 이제 통제 역할을 많이 맡다 보니까 맞아요. 그 시민들이 이제 불편하겠죠. 네. 이제 수고하신다고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네네. 또 욕하고 가는 또 어, 시민분도 계셔가지고 불평하시고 가는 네. 분도 계시고. 어떤 뭐 상반되는 거잖아요. 네. 뭐든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는 거 똑같듯이 네. 막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막으면 싫은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참 상반돼서 그럴 때 좀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 유학준 회장님의 어떤 모범 운전자로서의 어떤 연륜이 느껴지는 답변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봉사활동인데 어쩌면 내 시간을 쪼개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인데 또 이런 나쁜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좋지 않은 표정을 접하다 보면 굉장히 또 속상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푸세요? 아무래도 뭐 봉사를 하다 보면 네, 뭐 자긍감도 갖지만 네, 또 자괴감도 또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더 많습니다. 네. 혹시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 함께 지금 봉사활동 하고 계시는 동료분들이 또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좀 단합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모범운전 이런 봉사를 같이 하다 보면 동료애도 생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음.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예. 봉사로 오신 분들이지 뭐 사실 뭐 금전적으로 뭐 혜택을 보려고 오는 사람은 그렇죠. 없으니까 예.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 분들 없으면 또 봉사 활동도 안 돼. 요새 맞아요. 봉사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봉사 활동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자부심 가지고 하는 분들이 네. 그래도 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모범운전자가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도 빠져나가시는 분 없이 함께 마음 변함 없이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다독이면서 가야 되는 역할이 또 우리 유학준 회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억에 남는 그 봉사활동 현장이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원래 제일 네. 큰 행사는 세종축제라는 거를 옛날에 이춘희 시장 계실 때 만들어서 네. 한 행사가 있어요. 거기는 뭐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행사를 하는데 네. 한글날 즈음 하잖아요.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주로 맡아서 많이 합니다. 그때는 이제 호수공원 같은 곳에서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투입되시는 우리 모범 운전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네네, 지금은 이제 호수공원에서 주로 안 하고 이제 중앙공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중앙공원이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요. 차는 많이 오는데 이제 이번에도 뭐 벤처기업부에서 무슨 뭐 청년 뭐 시장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 오면 네, 아이들이 무지하게 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 그럴 때
저희들이 가서 차량 소통 시켜주고 할 때 네. 그때 자부심 있습니다. 네. 우리 세종 축제가 세종을 대표하는 또 축제인 만큼 거기에 또 투입되신 우리 모범 운전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다라는 거 우리 시민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불평 불만보다는 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눈빛과 또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죄 예방 학교 순찰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네. 그거는 저희들은 그 가끔 네. 캠페인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교통지도계에서 네. 캠페인 할 때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캠페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런데 교통지도계 그 관리계에서 네네. 그 각 그 모범운전자 아니면 뭐 방범 아니면 뭐 그 단체 관련 단체들이 네네. 이렇게 모여서 캠페인 한 번씩 합니다. 그렇군요. 뭐 다양한 모범 운전자 분들께서 봉사 활동을 해주시지만 특히 이제 교차로 같은 곳에서 수신호를 하시다 보면 이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굉장히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험한 순간도 자주 경험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그 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를 대고서 네, 빼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 사실 이제 그걸 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 신호기보다도 네. 그 무운전자의 수신호가 먼저라는 거를 좀 꼭 시민들이 기억해 하셔서 아, 꼭 그 대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무운전자의 수신호가 먼저기 때문에 꼭 무운전자 수신호를 따라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도로 위에 우리 모범 운전자가 계시다면 이제 신호기보다는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를 따라서 네. 이동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좀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전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 저는 이제 79년도 2월 면허인데요. 네. 그 형님의 권유로 그때 당시 이제 다 못 살 때니까 이제 네.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기술직이 뭐 마땅한 게 없었기 때문에 형님의 권유로 해서 이제 운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네. 천직으로 생각합니다. 천직으로. 천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79년도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TV나 영화 속에서 봤을 때 거기에 나오는 이제 택시 운전자분께서는 굉장히 뭔가 낭만 있고 이제 뭔가 풍류를 알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유학준 회장님 어떠셨을까요? 그렇죠. 뭐 네. 좋으니까 하는 거죠. 뭐 직업이라는 게 뭐 싫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적성에 맞고 아까 말씀했듯이 천직에 맞는 것 같아서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음악도 들을 기회가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어쨌거나 긴 거리든 짧은 거리든 이제 손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떠셨어요? 그 멀리 가면서 이제 주로 이제 그때 시절은 라디오를 많이 듣고 네. 다니던 시절이고 네네. 노래를 많이 틀고 다니던 시절이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죠. 네. 어디 멀리 가면 더 좋고 가까이 가면 뭐 금방 그쵸. 끝나지만은 네. 옛날에는 뭐 포장된 데가 많지 않아 가지고 네네. 하여튼 뭐 조건은 많이 안 좋았어요. 에어컨도 없지. 막 밑에 구멍 뚫려서 먼지 들어오지. 그래서 조건은 안 좋을 때 네네. 제가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저기 우리 할 때가 브리샤가 처음 나오고 네. 포니가 처음 나왔을 때 추억의 차 이름이네요. 네. 그 택시가 나왔을 때 운전을 네.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없는 물건이지만은 그때 그래도 제일 좋았던 차 같아요. 그렇죠. 외제차 빼고는. 네, 차도 많지 않던 시절이기도 하잖아요. 예. 네. 그전에 이제 서울 같은데 한번 올라가면 예. 고속도로에도 몇 대 안 되는 때예요. 지금은 꽉꽉 밀려 있는데요, 지금 그렇죠? 꽉 차서 다니지만은. 네네. 그 시절에는
차도 고속도로에 가끔 한 대씩 지나다닐 때 네. 그때고 한 90년도 좀 중반 정도부터 이제 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차를 좀 이제 소유하시는 분들이 예, 많게 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또 고속도로 길 이런 데도 밀리기 시작했네요. 예. 네. 개인 택시 취득은 언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94년도에 네네. 샀어요. 네네. 양도를 받아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회사 택시를 하시다가 예, 개인 예, 택시를 딱 하시게 됐을 예. 때는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네. 그 순간은 뭐 최고의 순간이라고 그랬더니 다 바라는 게 개인 택시거든요. 그렇죠. 택시 영업용 차 하시는 분들이 네네. 바라고 있는 게 이제 개인 택시 받는 게 소원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그때 당시는 뭐 중차가 안 됐을 때니까 네네. 지금은 여기 세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중차를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몇 대 없었어요. 네. 많이 털어봐야 20대 정도 그 정도밖에 오. 없어요 택시가.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저 회사차 몇 대, 개인 택시 몇 대 이렇게 할 때. 그때는 그랬군요. 이 개인 택시를 시작하게 되실 때 이제 가족들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날 떠올려 보면 어떤 모습이었나요? 떠올려 보면은 네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 생각은 네네. 가졌었는데 네네. 제가 사실 돈 주고 사다 보니까 무리를 내가지고 네. 한 1년 만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이 안 들어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네네. 사실 과로거든요. 근데 그 병을 얻어서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그 뒤부터는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운전석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제 허리나 이제 척추 쪽, 경추 쪽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의 직업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일찍 겪으셨네요, 네. 회장님. 맞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딱 지켜서 업무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택시 운전 하시면서 또 보람 있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보람 뭐저 네, 좋은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건 있잖아요. 네네. 좋은 일을 할 때 그 식구가 식당을 할 때 네, 그 뭐라 그러는 거지? 그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밥을 해서 미겠어요. 점심을. 장애 해서. 시설에 예, 예. 있는 네 저기 분들이 전위에 있는 예. 그 장애 시설인데 와. 거기 있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도 시키고 그렇구나. 저는 이제 네. 모험운전자 활동하면서 예. 자부심을 좀 많이 느꼈죠. 부부 두 분이 다 이렇게 이제 어떤 공동체 봉사하는 거에 큰 뜻을 갖고 계시네요. 예,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 그렇게 물건을 많이 놓고 내린 경험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물건을 놓고 내리는 분 많죠. 네. 특히 우산은 많이 우산. 놓고 내리는데 네, 네. 물건도 놓고 내리는 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 옛날에 이제 그 조천역 앞에 보면은 네. 이렇게 쭉 차를 이렇게 댔어요. 이렇게 세워놓죠. 순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쭉 이렇게 예. 한 줄로 됐는데 그 손님이 물건을 사가지고 뒤에다가 딱 싣고 문을 딱 닫았는데 그냥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네. 그래가지고 한참 그 전에는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네. 한참 거의 다 갔는데 뒤를 쳐다보니까 사람이 안 탄 거예요. 네. 원래 이제 뒤에다 싣고 앞에다가 타시려고 타려고 했는데. 했는데 오늘 뒤를 물건을 싣고 딱 닫으니까 탔는 줄 알고 그냥 갔다가 뒤돌아보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예.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네.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네.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불편했겠죠. 삐삐만 있을 때니까. 그렇죠. 핸드폰이 있어서 편함은 있지만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생길 그럴 겨를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택시를 부르는 또 앱도 있고요. 네. 웹이라는 걸 위치도 그렇죠. 이용해서 차를 부르기 때문에
뭐 뭐 분실되거나 분실되거나 뭐 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군요. 다 저장이 되니까. 네. 어디선가 그 택시 기사분도 그렇고 이 손님도 재밌었던 에피소드라고 하고 주변에 얘기하실 것 같은 아유, 그런 이야기였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모범 운전자 활동 외에 또 색소폰 연주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색소폰 네. 이렇게 그 학원을 다녀서 제가 이제 배웠는데 한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네. 그 드럼을 배웠어요. 그래서 와. 이제 같이 네네. 이제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으로도 봉사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노인 시설 네. 이런 데 가서 경로 잔치도 좀 하고 음. 또 이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풍장 소리라고 또 있어요. 네. 거기 그 농가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협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찾아가면. 노인분들 그쵸? 좋아하죠. 예. 그 이제 찾아가서 듣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던 우리 유학준 회장님의 색소폰 연주를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청해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글쎄 뭐 제가 실력이 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네네.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좀 한번 네. 연주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학준 회장님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와, 연주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회장님, 그런데 네. 제가 보니까 제가 익히 알던 색소폰의 모양이 아니에요. 네. 예, 소리도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색소폰이 아니고 네, 전자 색소폰이라고 그러는데 투입해서 네, 갖고 온 건데요. 네, 네. 그 전자 올겐 소리가 나게끔 세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귀에 색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지금 들은 그럼 이 음색은 네. 바이올린인가요? 바이올린 소리예요. 와, 바이올린 소리 외에 네, 한 500개 정도의 그 음을 낼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기하네요. 네. 오늘 들려주신 곡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장옥조의 낙엽의 바이올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네. 바이올린 소리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바이올린 소리 또 낙엽 위의 바이올린이란 곡을 듣게 되면 유학준 회장님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 유학준 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세종 인사이드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지부 유학준 회장님과 모범운전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도로에서 모범운전자 수신호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로에게 격려와 존중으로 함께하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